네, 안녕하세요. 타로 전문 강사 프로리더 루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타로 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타로 카드가 상대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타로 카드를 자주 볼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타로점도 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마 타로 카드를 배우셔서 쓰시는 리더분들도 한 번쯤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타로 카드가 상대적이라는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 카드가 점이냐는 내용, 그리고 타로 카드가 동식성과 집단무의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로 카드가 가진 어떤 특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많은 리더들이라든가 아니면 타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타로 카드가 어떤 절대적인 값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점수 몇 점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뭐 1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얼마 벌어요, 아니면 뭐 정확히 며칠날 몇 시쯤에 전화가 옵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타로 카드가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그런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타로 카드로 그런 숫자라든지 정확한 어떤 지점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로는 절대적 상징이 아니라 상대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타로 카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봉급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한테 금전운을 보면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직업운을 봐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행복하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타로 카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타로 카드, 이건 중급반에서 사실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를 배우셔가지고 실전에 나와서 쓰실 때 아마 읽는데 해석이라든지 리딩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뵙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기초적인 문제도 있지만 타로 카드의 이론을 실전에, 그러니까 현실에 갖고 와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매칭을 시킬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적용을 시킬 때 여기에 일어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의 일을 잘 몰라서 그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인이 생길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 뭐 초보 리더라든지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자친구가 생길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겠죠. 저 루카스라 내가 외로워가지고서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보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혼자서 잘 지내고 나 되게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냥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저기 타로가 있네, 한번 봐야지. 아니면 뭐 왜 행사라든지 이벤트 할 때 이제 무료로 보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물어볼 거 없으니까 그냥 애인 생기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만약에 연애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자친구 생기냐고 물어봤을 때 카드가 좋게 나오면요, 이게 생기는 걸까요? 아니겠죠. 생기면 귀찮은데. 그래서 타로 카드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잘 보시려면은 질문자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타로 카드에 있는 그 내용에 갇히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상징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실전에서 타로를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타로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가. 뭐 어느 타로샵에 가면은 뭐 3개월 뒤에 오라고 그러고, 어떤 타로샵에 가면은 뭐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고, 어떤 타로샵에 가면은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1년 뒤도 볼 수 있다, 누구는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좀 구분해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결론은 딱 그래요. 타로에서 뭐 타로를 자주 봐도 되냐? 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타로를 자주 보지 못하냐 볼 수 있냐를 떠나서 그냥 자주 보고 싶으면 보셔도 돼요. 단 자주 보려면은 그 같은 질문에서 앞에 봤던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친구하고 만약에
헤어져서 절망적인 상태로 타로를 보러 가요.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가서 타로를 봤더니 그 타로 리더가 그래요. 아, 지금은 헤어졌지만 또 연락을 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나는 이 여자친구하고 진짜 한 번도 못 만나고서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 어때요? 뜻밖이죠.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음날 또 와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러겠죠. 제가 여자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될까 또 물어봐요. 어제 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리더는 좀 당황하지만 일단 어떻게 왔으니까 봐야죠. 타로 봤더니 그날은 또 카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당황합니다. 어제가 좋았는데 뭐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에너지가 바뀐 건가요? 그래서 리더분도 당황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저한테 이제 겪으신 수강생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못 볼 거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연애 좀 하다가 적어도 최소 반년 이상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한 번에 칼같이 팍 끊어져가지고서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탁 꺼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결국엔 헤어진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두 번 연락을 하고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타로 입장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미약하게나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헤어졌을 때는 어때요? 아, 진짜 한 번 다시는 정말 얼굴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얼굴을 볼 기회는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절망적이라고 봤던 그 기대보다는 높은 쪽이었죠. 근데 어때요? 정말 사이가 좋아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리더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저는 만약에 제 기대치가 이 정도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저는 더 올라간 거죠. 아, 또 다시 사귈 수도 있겠다. 이 상태로 다음날 제가 온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카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 생길까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이 이제 애정운들 보시니까요, 애인이 생길까요? 질문을 그냥 툭 던져요. 아니면 애정운 받으세요? 툭 던져요. 그럼 타로 딱 봤더니 애인이 생길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언제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어요. 타로를 자주 봐야 되나 자주 보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떤 그런 사건 변화가 생기면 바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애정으로 여자친구하고 봤는데 뭐 사이가 안 좋죠. 싸운대. 내일 당장 제가 싸울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그러면 어때요? 다음날 타로 봐도 돼요. 싸웠으니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으면요, 굳이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싸운다고 했으면 어때요?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 더 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해당 질문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다시 보셔도 돼요. 그게 언제든지. 그리고 또 하나, 타로 카드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타로점을 앞으로 보실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 타로점을 보실 때요, 애인 생길까요?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서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혹시 내년 3월까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타로 리더와 이제 질문자 사이에 말을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인 거죠. 의식적인 어떤 대화인데, 실제로 타로는 무의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왼손으로 뽑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앞으로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쳐도 제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봄이 오기 전에는 사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묻어서 타로에 나갑니다. 무의식에서. 근데 리더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내년 3월까지, 봄이 오기 전까지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은. 그래서 좀 숙련된 리더들은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리드를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가 애인 생길 거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년 초까지 생기는지 봐드릴까요? 아니면 내년 뭐 말까지 생기는지 봐드릴까요? 이렇게 끌고 와요. 그래서 타로 같은 경우는 자주 본다 안 본다가 이름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일주일이든 하루 뒤든 상관없이.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받는 입장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보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질문을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 카드가 거의 맞습니다. 그 뒤에 본 카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로샵이 3개가 한 10몇 개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데 앞에 가서 이제 쫙 몇 군데 돌아다녀요. 이 사업하면 잘 될까 하면서 막 여러 군데 보다가 첫 집에서는 딱 그 사업하면 잘 된대. 근데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를 또 모르니까 두 번째 집 가서 또 타로를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카드를 보더니 그냥 또 별로래. 세 번째 집 가요. 자꾸 돕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집에서 카드가 좋게 나왔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대치하고 똑같아요. 괜찮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제 무의식에서 괜찮았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집에서는 어때요? 얼만큼?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아닐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카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카드들은 보조 카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걸 까먹었지만. 그래서 자주 보는 거는 처음에 본 게 거의 정확하니까 기록을 해두시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사실 이것도 운의 크기가 있어요. 뭐 이런 큰 운도 있고 작은 운도 있거든요. 이런 큰 운들은 막 타로를 3번, 4번, 5번, 6번을 봐도 똑같은 카드가 계속 나옵니다. 예,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작은 운들은 소소하게 바뀔 수 있는 운들은 카드가 변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조금 경험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로는 뭐 자주 봐야 된다, 뭐 많이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는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로는 자주 봐도 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냥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자주 봐야 되는 운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둬야 되는 운인지요. 마지막 5번째, 자기 자신의 타로점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주변에 이제 같이 저랑 많이 공부하시는 도반분들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죠? 경력이 10년, 20년 지났는데 내 거는 못 보지 않냐 이러면서 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타로를 뭐 본다 못 본다 떠나서 그냥 질문이 들어오면은 보세요. 아니면 궁금하시면 보는 거 보십시오. 그것도 공부가 돼요. 기록을 해두세요. 근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걸 못 보냐는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자기 자신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남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타로는 무의식을 통해서 본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연하고, 아까 잘했죠. 아까 그 동시성하고 집단 무의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오른손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정식은 왼손입니다. 왼손잡이도 왼손이에요. 왜? 왼손이 운해가 왼손을 담당하죠. 운해가 우리의 무의식을 담당하거든요. 뭐 감성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래서 그 왼손으로 우리가 타로를 뽑는데, 문제는 타로예요. 이걸 뽑을 때 경험해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죠. 애정운에서 정말 저 남자가 내 남자인데 혹시 딴 여자가 있지 않을까 막 의심이 되게 심하거나 하신 분들은요, 타로 뽑으면 진짜 있다고 나옵니다. 카드에. 근데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왜 타로샵 같은 데 가가지고 저렇게 타로 딱 놓고서 어느 타로샵에 가면은 여자친구 생길 수 있을까, 애인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그냥 원래 정식으로는요, 그냥 질문을 하고 리더가 이렇게 타로에서 딱 피면은 질문자는 그냥 리더가 시키는 대로 타로를 그냥 뽑으면 돼요. 근데 뽑으실 때 정말 초연하게 뽑는 거예요. 남의 거 뽑듯이 그냥 초연하게 질문만 좀 진심으로 하시고, 뽑을 때는 그냥 멍하니 뽑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손을 올려놓고서 막 기도를 하라고 해요. 뭐 남자친구 생기게 될 때 막 기도를 몇 번 하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파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타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간절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면은 조금만 줘도 카드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간절하면은요, 조금만 줘도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어떤 그냥 진짜 일반적인 행동들, 제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마워란 말 하겠죠. 근데 나는 그 고마워란 말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막 당연한 건데, 누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로를 볼 때도 너무 그 질문에 빠지시면은 카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오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이라기보다는 좀 리더라든지 그 질문자가 오해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 자신 걸 뽑을 때는 냉정하게 남의 거 보듯이 초연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뽑긴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뒤집으면서 어때요? 딱 하나 첫 장 뒤집을 때보다 일단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카드 딱 나오면요, 일단 속으로 어때요? 벌써 무의식에서 빈정상해버리죠. 그럼 타로가 보기 싫어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타로를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타로를 뽑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카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하고 안 친한 리더한테 보는 게 맞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진짜 내 거 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정말 초연하게 카드를 진짜 뽑고서 남의 거보다 뽑으신 다음에 기록만 해두세요. 타로 일지에다가 하셔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확인을 하면은 공부라도 되죠. 뭐 그게 맞든 틀리든.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마음에 드는 카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정해진 건 정해진 대로 가죠. 요즘 이건 조금 이제 추가적인 얘기인데, 타로에 대한 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EPR 실험도 얘기했었고. 근데 어떤 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 얽힘이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요새는
희망이라면 희망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 유튜브 쪽에서만 보셔도 돼요. 아니면 과학회 쪽에만 봐도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처음부터 하나의 사진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사진을 이렇게 한 주씩 스캔해 가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해나가면서 변하는 거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타로라든지 어떤 이런 오컬트, 그러니까 신비주의 학문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 운명론자라는 거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좀 이제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과학계에서도 그래요. 이게 좀 정해져 있다. 물론 그 정해져 있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으로 뭐 멀티버스라든지 다중우주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한 번은 겪잖아요. 그런 거, 뭐 예주몽 같은 것들, 미래를 본다든지 뭐 데자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도 보실 때, 내 거를 볼 때 그냥 이미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보시면서 약간 그런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포기한다기보다는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연하게 자기 자신 거를 보신다면 자기 자신의 타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들도 못하는 이유가 내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타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타로 카드가 상대적이라는 점, 그리고 타로를 자주 봐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로 카드로 자신의 점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일단 3번 여행제 이후로 제가 타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타로의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메이저 카드가 진도가 나가면서 또 중간에 한 러버스 6번 카드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제가 타로에 대해서 또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4번 황제 카드 설명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